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한 시간은 2024년 10월 25일이고요. 벌써 헬스케어도 파트 7 벌써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에 시작할 때 막막했거든요. 제약바이오. 근데 벌써 7번째 시간까지 왔고,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항암 치료제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그 중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AD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드는 대표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인데 오리온이 인수했죠. 원래 레고켄 바이오였어요, 이름이. 근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로 바뀌었고, 올해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알테오젠부터 뭐 펩트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이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써야 되겠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항암 치료에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이제 기술이니까 ADC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건 맞지만 내용 자체는 또 한번 이해하시면 우리가 뭐 공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1세대 항암제 기억나세요? 1세대 항암제에서 1세대 항암제가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암세포를 막 죽여버립니다. 예, 그냥 근데 단점은 정상세포도 죽여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2세대 항암제랑 3세대 항암제는 그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조력자가 되거나 그런 이제 관점인데 1세대는 그냥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죠, 효과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렇게 이제 위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민간인만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인은 정상세포죠. 정상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암세포 적군만 없앨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장군이 야, 민간인 죽이면 안 돼, 예, 적군만 없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기술자들이 이제 그걸 개발해서 비행기에 태웠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저 미사일이 적군 기지만 딱 타격을 합니다. 예.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예. 이게 딱 정밀하게 레이더로 조준하고 해가지고 위치 맞춰서 딱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막 정말 그 이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막 대적했던, 예, 그런 막 지도자들을 막 그냥 이렇게 타겟팅 딱 해가지고 뭐 거기만 딱, 예, 암살을 하고 있죠. 물론 뭐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있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예, 이 ADC는, 예, 그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항체에다가 약물을 접합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항체 있죠, 항체. 예, 이 항체가 항원에 가거든요. 항체는 뭐죠? 그러니까 항원에 붙어서 어쨌든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에다가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 약물을 딱 이제 넣어요.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개념이냐면은 1900년 폴 폰 아인리인가요? 예. 아무튼 이제 좀 발음이 어렵긴 한데 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인데 그 1세대 항암 치료제는 너무 정상세포까지 죽이니까 막 정말 삶의 질 떨어지고 막 머리도 벗겨지고 막 구토하게 되고 막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념을 이제 제시했고 그걸 마법의 탄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그 독성 물질을 병원체에 딱 붙여요. 붙여서 이제 그 암세포만 없애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탄환이 만약에 그 항체라면 여기에다가 이제 악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악마예요. 이제 요 개념이에요. 사실 이 그림이 그냥 ADC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편합니다. 예, 저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C 이제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30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23년도에 97억 달러, 28년도에 300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ADC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게 항체입니다.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막 이상하게 막 수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겼죠. 귀처럼 생겼고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 링커라고 있어요. 여기 요 링커 있죠. 요거. 예. 그래서 요 링커를 붙입니다. 예. 링커는 뭐냐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에다 얘를 바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링커를 하나 달아주고 그 옆에 페이로드가 바로 약물이에요. 얘가 이제 딱 적 기지에 가서 터져야 돼요. 민간인한테 쏘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DC는 요 세 개예요. 여기 이제 그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항체 예. 여기가 이제 항체고 여기가 이제 그 이게 링커고요. 예. 링커고 요게 이제 약물. 예. 요렇게 생긴 게 링커예요. 요 밑에. 항체는 암세포 표면에 그 항원 있죠. 그러니까 병원군에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해야 되니까 항체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병원군에 잘 결합할 수 있는 높은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 저 병원균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항체가. 그러면 암세포에 접근조차 못. 그러니까 일단은 미사일처럼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죠? 미사일이 안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암세포 안으로 침투를 어쨌든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링커는 이제 그 미사일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보면 밑에 미사일 달려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 비행기와 미사일을. 그게 링커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링커도 너무 중요한 게 이게 가다가 적 기지에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갑자기 이게 링커가 떨어져요. 그럼 민간인들 피해 보겠죠.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 링커는 암세포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게 터지면 안 돼요. 끊어지거나 방출.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약물이 저 항체와 붙어 있을 때는 저게 독성 물질이 방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은 암세포 만났을 때만 독성 물질이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비독성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DC 이제 항원에 접합을 해서 링커가 이게 어떤 순서냐면은 저 항원이 암세포 있죠? 거기 세포 쪽에 가요. 붙어요. 그럼 링커가 세포 내부로 딱 들어갑니다. 미사일을 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링커가 끊어져요. 일단 예, 끊어져서 이제 끊어진 다음에 이 링커가 약물을 이제 터트려 주는 거죠. 예, 이쪽에서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약물이죠. 세포 독성 약물 페이로드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어쨌든 그 특정 타겟으로 한 암세포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ADC는 저 암세포를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걸 딱 만났을 때 얘가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안 죽이니까 일반 항암제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강력한 세포 독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투여한 ADC 중에서 뭐 자료를 보니까 뭐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작은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표적 암세포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잘하는 게 정말 기술력이겠죠. 그리고 낮은 복용량에서도 종양세포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능 좋은 미사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꾸 미사일 얘기 꺼내는 게 가장 그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ADC가 암세포를 사멸하는 이제 방식인데 과발현하는 세포 있잖아요. 암세포는 뭐예요? 계속 무한 증식하죠. 얘를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ADC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암세포라고 하면
예, 여기 일단 들어가서 세포 내로 침투해서 엔도좀 막을 형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질이 이제 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성숙하면은 이제 뭐 리소좀이라고 하는데 이 리소좀은 이제 약간 소화기에 뭐 있는 거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분해 효과가 있나 봐요. 리소좀이 돼서 이제 그 분해가 되면 링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항체에서 링커를 이제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미사일을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리소좀 단계에서 분해를 해서 저걸 이제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이 이제 분리돼서 암세포로 날아가는 거죠. 딱 타겟팅 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딱 사멸한다. 예, 이런 이제 역할이라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ADC가 작용하는 방법은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ADC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는 저 NO2 때문이에요. NO2란 제품이 나오면서 역사가 바뀌었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2000년도에 최초로 FDA 승인받은 게 ADC로 밀로타르그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13가지 종류의 ADC 의약품이 승인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또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왜냐면 또 최근에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이이치 상쿄의 그 이제 NO2라는 게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ADC 하면 항상 NO2 이렇게 많이들 떠오르시는데 이게 매출액이 2022년도에 이제 12.34억 달러가 나왔는데 28년도에 90억 달러에서 이제 블록버스터가 된 거예요. 2019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한 다음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이치 상쿄가 아스트라제네카에 기술을 넘긴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걸 FDA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제품이냐면 효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투란 그 ADC 항암제에 붙어 있는 미사일 이름이 데룩스테칸이라고 합니다. 이 데룩스테칸이라는 이제 미사일이 그 허투라는 암세포 있죠. 얘를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사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정상 조직은 또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데룩스테칸의 미사일은 정상 이 세포에는 반응을 안 해요. 저 허투만 찾아다녀요. 허투. 허투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게 암세포입니다. 저게. 그래서 정상 조직의 피해는 이제 최소화하고 항암 효과 극대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왜 놀랍냐면 그 미국 임상학회에서 이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그 이제 MPFS 무진행 생존기간 우리 배웠죠. MPFS는 제가 FDA 임상 용어 한번 소개해드렸죠. 저번에 함께 비교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암 환자가 생존을 하는데 암이 없는 상태로 생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길면 길수록 그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저게 길어야죠 일단. 그게 이걸 투입했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28.8개월이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기존 제품이 6.8개월이었어요. 기존 제품. 그러니까 기존 거를 썼을 때는 6.8개월 동안만 암세포 진행이 없이 그냥 생존을 했는데 이걸 썼더니 28.8개월, 4배. 그러니까 4배 더 생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없이, 암세포 없이.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질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환자가 생존하는 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게 중요하죠. 이 암 치료제는, 그죠? 암 치료제는 질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환자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NO2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기 허투는 뭐냐면 이게 허투가 이름은 뭐 인간표피 성장 인자 2형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이제 성장과 분열을 이제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에 붙어서 얘가 막 암세포를 막 과발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암에서 과다 발현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암을 유발하는 게 이제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다 발현하면 암을 자꾸만 유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 암에서는 이게 이제 과다 발현하는데 이걸 이제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한 15에서 30%, 위암에서 한 10에서 30%에서 이 허투가 과다 발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죠. 그러니까 얘를 딱
타겟팅 해가지고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NO2가 이런 구조로 돼 있대요. 여기가 이제 링커, 요게 미사일이죠. 페이로드, 요게 항체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성능이 좋냐면 하나의 항체에 결합된 약물의 평균 수 D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에 그 약물이 하나만 이게 접합된 게 아니라 이게 좀 달라요. 예, 어떤 건 세네 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저 항체 하나에 뭐 미사일이 하나 아니면 세 개, 네 개. 예를 들면 특공대라는 표현도 여기 써 있더라고요. 특공대. 특공대가 딱 이제 진입해가지고 암세포 없애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DAR이 너무 낮으면 약물이 하나면 혼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특공대 3명이 가서 싸우면 질 수도 있죠. 근데 요 NO2는 8명이래요. 8명. 예. 8명을 태워보내는 효과. 그러니까 DAR이 8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2가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ADC는 사실 다 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표적인 다 내용이고 오늘 이제 ADC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23년도에 이게 ADC 파트너십 계약이고 예, 이제 머크가 다이이치 상교로부터 이 세 개를 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전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거래 규모가 22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22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한 29조 원 정도 되는 예, 막대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여기 보면 존슨앤존스 여기가 얀센인데 레고캠 바이오 있죠, 써 있죠. 레고캠. 지금은 이제 리가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23년 12월에 고용암 치료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용암, 폐암 뭐 이런 이제 그 적응증 대상으로 해가지고 2.6조 원 정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죠. 2조 원이 넘어요. 계약 금액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M&A가 화이자가 미국의 그 시젠이란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의 시젠 말고요. 그 이상 다릅니다. 예, 미국의 시젠이란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저 ADC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저 FDA 승인받은 ADC 중에 4종류가 시젠 겁니다. 시젠 기술. 그래서 56조에 사버렸어요. 인수를 해버렸어요. 예,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시총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젠이란 기업을 얼마나 높은 가격에 인수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제 2020년에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28조 그냥 막 20조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M&A 할 때. 예.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는 이제 머크가 다이이치 상교와 저 계약을 맺으면서 화이자가 시즌 인수했잖아요. 이제 이들 두 개가 좀 가장 큰 대결 구도를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DC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M&A 기술 이전 계약이 좀 맺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뭐 사실 인투셀이란 기업도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비상장이라 뭐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 회사 한번 좀 직접 요새 뭐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 퍼플렉시티 같은데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다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상장 기업 중에 리가켄 바이오만 뭐 ADC 하면 리가켄 바이오니까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이고 링커와 약물 그러니까 이 회사는 콘주알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ADC 중에 콘주알이라는 이제 이걸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항체의 특정 부위에만 접합해서 그 미사일을 쏴주는 거죠. 정상 세포에서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항체고 항체 이제 이런 미사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 이게 어디서만 터져야 되죠? 밑에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로 침투하면 얘가 딱 톡 터집니다. 근데 혹시 잘못해서 저 링커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가다가 그럼 미사일이 좀 민간인한테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터질 수도 있잖아요. 미사일이라는 거. 근데 민간인을 만나면 안 터져요. 폭발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안정적인 거죠. 정상 세포에서는 약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런 기술을 굉장히 이제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ADC 학회에서 4년 연속 최고 ADC 플랫폼상 수상을 했고 23년까지 10건
이제 24년까지 하면 이번에 또 한 건 더 했으니까 한 11건이 좀 되겠죠. 그 존슨앤존슨 이게 좀 제일 컸죠. 아까 말씀드린 존슨앤존슨의 2.2조 원 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예, 요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LCP84이에요. 84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ADC 이름이 LCB84. 예. 아마 이게 레고캠 바이오 있죠. 레고캠 바이오. 그거 이제 앞글자 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숫자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근데 얀센의 기술 수출을 했고 트롭2라는 이제 그 이 단백질이 있어요. 요게 또 암세포에서 과발현을 해요. 막 그냥 과발현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하는 이제 ADC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얀센은 유한양행과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FDA 지금 승인받은 기업이잖아요. 예, 이번에 유한양행 렉나자. 근데 타그리소가 일단 먼저 나온 제품이거든요. 얘를 이겨야 돼요. 어쨌든 FDA 승인 받아서 둘이 이제 경쟁할 텐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ADC를 딱 넣어주면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이제 그걸 생각하고 아마 작년에 레고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로부터 2.2조 원대 기술 수출을 좀 맺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아마 요거를 그 도입을 해서 이제 그 1차 치료제로 예, 그러니까 타그리스로 이제 제치기 위한 목적인 것 같고, 근데 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이제 ADC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상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양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ADC 쪽에서도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만큼 ADC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원하는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가킨 바이오가 이번에 또 기술 이전 계약이 하나 더 있었어요. 10월 10일 날 오노약품공업, 이게 일본의 고위 제약사인데 두 건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 고용암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임상 단계가 아니에요. 전임상 단계. 아직 일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조 원 규모의 선급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이걸 높게 평가한 겁니까? 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후보 물질 발굴하고 개발하는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야, 나 1조 원 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의 물질에 7억 달러,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서프라이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LCB97입니다. 아까는 LCB84죠. 97은 뭐냐면 스위스 엘세라로부터 도입한 에론 CAM 타겟 항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에론 CAM이 한마디로 암세포를 막 증식시키는 그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예. 여기에 그 이제 ADC가 딱 붙어서 이를 없애주는 거죠. 주로 신경계에서 세포 간 신호 전달 및 세포 이동에 관여해서 신경의 분화, 발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단백질인데 이게 또 과발현하면 예, 암세포가 막 미친 듯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또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요 기술을 좀 높게 평가해서 고용암 대상으로 이제 오노약품이 이제 오노약품 공업이 예, 요거를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도입하게 됐다. 예, 아직 임상 1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단계부터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가켄 바이오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어쨌든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제, 허투, 요걸 대상으로 한 LCB, 일사 숫자만 달라요 뒤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노투 있죠. 에노투가 정말 이제 세계적인 제품이 됐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고 부작용은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임상을 또 잘 마무리한다면 어쨌든 다이이치 산큐의 에노투를 뭐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고, 근데 부작용도 절반 수준. 에노투 자체도 효능이 엄청 좋잖아요. 거기에 부작용까지 줄였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고, LCB84 아까 얀센의 2.2조 요게 폐암 치료제 예, 트롭2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게 이제 타겟이에요. 허투, 트롭2, 에로 CAM. 요게 이제 암세포를 과발현하는 것들이죠. 얘를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1세대 항암제를 이제 빌려가지고 민간인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이 뭐죠? 예.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고 저기 적군만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어떤 상태예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크니까 야 민간인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DC고, 근데 ADC 역할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대 항암제랑도 연결되죠. 2세대 항암제는 뭐죠? 특징이 암세포를 과발현하는 거 있죠. 그것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암세포 과발현하는, 걔네들을 그냥 탁탁 타겟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암세포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 항암제랑 2세대 항암제랑 이제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단점을 조금 이제 줄여주고 강점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좀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항암제 시장에서 알테오제는 약물을 투입하는 기술을 바꿔준 거고,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민간인을 죽이지 마라, 정상세포 죽이지 마라는 그런 특명을 받고, 그리고 특정 어떤 암세포를 발현하는 그 세포에만 딱 타겟해서 걔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약간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좀 기술이 아닌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방금 설명드린 오노약품에 요게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렇게 해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아주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조정은 나옵니다. 그런 건 꼭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기업 가치가 계속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또 다른 회사에 또 기술 수출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또 체크하시면서 한번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참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과거에 볼 수 없는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정말 많아지는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역사에도 정말 이제 한 획을 그은 거죠. 한국은 주로 신약 개발만 하는 그게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술 수출. 근데 지금은 거길 넘어서 기술 수출, 말 그대로 진짜 기술이죠. 어떤 플랫폼 기술, 이거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서, 이건 국뽕이 아니라 실제 팩트니까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DC도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ADC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암세포를 과발현하는 그걸 타겟으로 해서 미사일을 쏴서 없애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죽이면 안 되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게 ADC 기술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ADC 한번, 요즘에 가장 핫한 ADC가 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헬스케어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